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역서 크기인지 아니면 사람보다 큰 크기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실 게 그러면 그 상황별로 내 작품의 내용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뒤에 나란히 놓여 있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센스를 발휘하신 게 굉장히 다른 제작 방식의 작품이 동시에 놓여 있을 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코칭의 진행을 맡은 심혜아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미술신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언제나 감상이 가능하도록 공공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10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티켓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했던 사립미술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국내의 작가들의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작가가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작품과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단지 어떠한 실제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작품의 사진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글과 영상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서 외부에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그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전시회 하나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은 각종 공모전이나 입시 합격을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와 같은 기획자가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작가한테 직접 포트폴리오 제출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아니면 작가가 본인을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이나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방식 외에도 항상 상설적으로 작품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가분들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SNS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러한 방식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작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형식만 다를 뿐 포트폴리오는 작품과 그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성은 같겠습니다. 작가가 항상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주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외부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 바로 포트폴리오인 셈이죠. 특히나 단 한 번도 전시를 해본 경험이 없는 신진 작가에게는 포트폴리오가 본인의 작품을 외부에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는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품, 사진이 중요하겠죠. 작품이 평면이냐, 입체냐, 아니면 디지털 작품이냐 이와 같은 그 장르에 따라서 작품 촬영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입체 작품일 경우에는요, 작품의 전체와 앞뒤,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그 작품의 실내냐, 실외냐, 아니면 실생활 공간이냐와 같은 그 작품의 배경도 굉장히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있는 지금 이 스튜디오처럼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했을 때 혹은 작품을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광이 낫지 않을까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이 평면일 경우에는요, 직접 이렇게 그려낸 회화 작품의 경우에는 함께 항상 디테일 컷을 배치하셔서 이 작품이 정말 손수 그려냈다는 점을 꼭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각을 전달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디지털 작품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것이 영상 작업이라면 항상 포트폴리오에 동영상 링크를 함께 반드시 삽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동영상 작품은 스틸컷보다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 작업을 온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앞서서 입체 작품, 평면 작품, 그리고 디지털 작품 이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작품의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평면으로 받아보게 되죠. 이메일을 통해서나 아니면 인쇄된 지면을 통해서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작품의 스케일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품을 잘 촬영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작품을 굉장히 작품만 이렇게 크롭해서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엽서 크기인지 아니면 사람보다 큰 크기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작품 옆에 감상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그 실제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일부러 좀 연출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작품에 실제감을 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진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작품의 전 과정을 제작 과정을 알 수는 없더라도 완성된 작품 그 너머에 작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작가가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작품 사진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 배치를 해봐야겠죠. 작품 사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제작한 시기별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최근 작품을 우선으로 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신 작품을 우선으로 배치하되 작품을 한 페이지에 모아서 배치할 경우는 그 작품의 맥락별로 묶어서 배치합니다. 이것은 같은 컬러라든지 아니면 같은 기법을 단순히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함께 보여줘서 우리가 전시장에 가면은 한 세션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소주제를 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면에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은 마치 편집자가 하나의 책자나 잡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는 이의 입장에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지루하지 않게 그 작품 사진의 위치와 크기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포트폴리오에 꼭 있는 부분이 바로 작가 노트 부분인데요. 작가 노트를 용도에 따라서 두세 가지 버전으로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는 항상 같은 기관으로 같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받는 분들이 국공립 기관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이벤트를 위함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상황별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작가 노트의 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별로 내 작품의 내용을 바꿔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줄기는 같더라도 그 톤을 다르게 하는데 예를 들면 국공립기관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톤이 진중하고 그리고 내 작품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고 반대로 상업적인 이벤트나 어떤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라면 보다 좀 감각적이고 간결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 작품이 좀 어느 제품들이나 어떤 상황들과도 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열려있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좀 즉각적이고 간결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포트폴리오 진행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작가님은 이미 한 10년 정도 작품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요. 무료로 포트폴리오 제작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미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여기서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첫 페이지에 작가님 얼굴을 이렇게 넣는 거 신분증과 같이 정면적으로 다 드러내 보이는 사진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의 예를 들면은 좀 작가로서 조금 더 신비로워 보이고 그런 사진으로 좀 교체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경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코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작가 노트 부분이 나왔네요. 수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쭈르륵 나열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사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들도 문단을 좀 묶어서 보시기에 좀 쉽게 이 문단은 이렇구나 아니면 앞부분만 읽어도 뒤에 문단이 좀 상상력에 가게끔 그 앞부분만 살짝 보고 그 요약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나 문장을 좀 앞으로 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품 사진으로 넘어왔네요. 이 작품을 보면은 사실은 이 뒤에 연결되는 작품들을 쭉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지금 미술관에서 뭐 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님의 포트폴리오를 받아봤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기법적으로 조금 달라 보여요. 터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색깔, 톤은 비슷하게 맞춰져 있으나 조금 완전히 좀 다른 작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의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이렇게 다른 작품일 경우에는 분리해서 배치합니다. 이렇게 뒤에 나란히 놓여 있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센스를 발휘하신 게 사슴의 방향이 한 방향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숲을 안에 놓여져 있는 사슴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어도 크게 방해되지는 않더라. 굉장히 잘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가 수정해 볼까요? 작품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활동 경력이 많으시니까 좀 필요한 작품만 골라서 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디테일 컷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증명사진 같은 그런 정면성보다는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담긴 이런 사진으로 조금 교체를 해보고요. 그리고 작품 배치에 있어서 제가 좀 비슷한 결이나 아니면 단독으로 보여줘야만 좋은 작품들을 조금 다시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법이 좀 다른 부분들이나 비슷한 부분들을 함께 모아봤고요. 그 결과 이렇게 제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가 제작이 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포트폴리오의 첫 페이지에 이제 프로필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작가님이 작품을 하시는 과정으로 바꿔서 이 작가 직접 손으로 뭔가 그리네. 그리고 작품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큰 작품을 하는구나가 한꺼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그 작품을 소개하는 이 한 문장에서 작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삭제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볍게 삭제를 했고요. 작가 노트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키워드를 처음에 잘 뽑아 주셨듯이 다른 문단에서도 이렇게 제가 한 문단을 뽑아줬고, 그리고 이 문단에서도 이렇게 문단을 뽑아내서 다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작품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장을 키워드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 배치는 조금 순서를 달리 해봤어요. 비슷한 기법에 있는 작품들을 한데 모으기도 하고, 컬러는 다르지만 같은 기법에 있는 작품을 놔서 대비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좋아하더라 라는 이런 모습도 하나 같이 추가를 하면 포트폴리오가 마치 조금 논문이나 책자처럼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는 좀 살아있는 이야기가 더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좀 담겨 있거나 그걸 좀 재밌게 감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사진을 때로는 같이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디테일 컷 보시면 굉장히 직접 이렇게 그려주시는 그런 손맛이 느껴지는 이 디테일 컷을 함께 병렬로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프로필에서 작가님의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면에 이분이 작가님이시구나 궁금했었는데 라고 마치 작가님이 마지막에 인사를 드리듯이 하는 이 사진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다른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젊은 작가분입니다. 젊은 작가의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무료 포트폴리오 제작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작품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을 써주셨는데요.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활동 되게 오래 하신 분처럼 여겨져서 제가 특별히 수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만 봐도 어머 신진 작가네? 재밌겠다. 오히려 신선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채울 동안 나 포트폴리오 안 만들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정말 신선한 작가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의외로 활동 경력에 비해서 작가 노트를 굉장히 많은 양을 써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 문단을 잡아주는 키워드만 조금 살짝 도출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작품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굉장히 색감이 감각적이고 강렬해서 솔직히 저는 이 각각의 작품들이 좋은데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사실 너무 대비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좀 서로 방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좀 별도로 배치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있었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다른 제작 방식의 작품이 동시에 놓여 있을 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같은 작가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작품은 이렇게 한 화면에 놓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이 작품은 굉장히 서로의 컨셉이라든지 제작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비슷해서 같이 놓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 선에서 작품 포트폴리오가 마무리됐었는데요. 앞서서 뭐 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작품이 너무 서로 다른 경우에 작품 사진은 조금 제가 제거를 했고, 오히려 좀 디테일 컷이나 작가님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넣음으로써 좀 생생함을 더하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이 사진을 그대로 둔 이유는 이 작품의 사진을 봤을 때 작가님이 그림 그리시는 분인지 아니면 클래식 무슨 연주하시는 분인지 모르게 굉장히 좀 신비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잠재성이 있다, 젊은 작가인 만큼.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마치 아우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길래 제가 특별히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실 팩트로 나와 있는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단을 좀 묶어서 맥락이 같은 것들을 묶되 그것들에 대한 슬로건과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위에 요약을 함으로써 이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이 작가는 리본 너머에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작품을 하고 있네, 선택, 표현, 그리고 소통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있네, 이런 부분만 알아도 뒤에 작품을 이해하는 데 이해도가 있게끔 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봤고, 작품이 이제 같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작품이 보면은 서로 마치 좀 마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좀 안쪽으로 몰려 있는 작품끼리 제가 같이 배치를 해봤고, 이 작품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바탕 부분에 이 색감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다 방해받지 않고 단독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 배치를 했습니다. 이 작품을 이제 같이 놓았던 거는 디지털 아트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다른 앞서에 있는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일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맥락이 비슷해 보여서 제가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작품이 실제로는 어떻게 전시가 됐는지, 이렇게 실제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첨가함으로써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책자가 아니라 좀 생생한 느낌을 추가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품을 앞뒤 작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병렬로 배치하지 않고 구분해서 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실제 이것들은 디지털 작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손으로도 그리시는 작품이 있구나 라는 걸 이 뒤에 보면은 다른 작품들까지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작가님이 직접 작품하시는 활동 사진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 구성과 맞춤 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팁들을 간단하게나마 다루어 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제작에 있어서 정해진 정답과 틀은 바로 이거야 라고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작품의 성향이나 목표하는 지향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구성을 달리해야겠다라는 그 이유와 필요성을 느껴보셨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미술계에 종사하는 기획자로서 앞으로 흥미로운 전시와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심혜아였습니다. 안녕.